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부터 임실과 군산에 이르기까지 요즘 전라북도가 폐기물 문제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기물이라고 해도 골칫거리인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불법 매립된 것들이어서 사안이 더 심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대처로 비슷한 폐기물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과 임실의 오염토양 정화업체, 또 군산 지정 폐기물 사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타지역 폐기물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대전 KTNG의 폐기물이 반입됐으며 임실은 대구, 군산은 인천 등지의 폐기물이 각각 들어온 겁니다. 정의당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폐기물 전라북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보면 전국의 각종 폐기물이 전북으로 모이는 폐기물 반입장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시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비슷한 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정행위를 해주라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 도민들의 혼란과 비판만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도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도정에 대한 실망과 저항감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나름의 조치를 취해왔다며 정부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치 폐기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 전북이 폐기물 반입 창고가 되고 있다는 탄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실의 오염토양 처리 시설 문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권대성 기자입니다. 임실 문제는 쉽게 말해 본점 수제지 자치단체에게 대리점 인허가권까지 준 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광주 업체가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내는데도 법적으로 본사가 있는 광주시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들어설 시군에 인허가권을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법이 개정돼도 이미 허가난 임실에 소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임실군이 관련 소송을 모두 이기는 겁니다. 이 업체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시설 설치 신고를 임실군이 반려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임실군은 광주시에 이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소송에서 패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행정 지도를 통해 사실상 업체의 운영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실군이 사법경찰관 제도를 이용해 직접 업체 현장 점검을 해서 압박을 하거나 새만금 환경청을 통해서 협조를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임실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경찰관증을 임실군 직원이 발급받고 가서 점검을 하는 게 가장 현재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광주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업체에게 사업을 포기시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업체가 사업비를 지출한 만큼 임실군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오늘부터 미세먼지가 많으면 차량 운행과 공장 가동 중단 같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 대부분이고 전북은 준비까지 덜 돼 있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온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이 거의 없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전주의 경우 올 들어서만 8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1번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행동을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이제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이상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시군 소각시설 3곳은 소각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 대기 비산먼지 사업장 222곳은 조업 단축 등이 권고될 뿐입니다. 차량 이부제는 공공기관에서만 의무 사항이고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2005년식 이전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전북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져 당장 시행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내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면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비상 저감 조치 등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8%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느슨한 규제와 준비 부족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 일명 핵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들여와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표적들 위치가 표시되고 이내 실제 모습을 드러내자 손쉽게 제압합니다.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 일명 게임 핵을 사용해 가능한 일입니다. 핵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게임 플레이하는 가운데 좀 더 수월하고요. 타 게이머보다는 확실히 더 유리한.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중국 해커에게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만여 명에게 팔아 모두 25억 원을 챙겼는데 SNS나 유튜브를 통해 홍보했고 100개가 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해외 채팅방인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였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1일권인 7,000원부터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고 기간이 30일까지 있는 25만 원짜리 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찰은 판매 총책 22살 백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상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국인 해커를 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2019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군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와 중등부의 120여 개 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다음 주에는 제100회 전국 동계체전이 시작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 출신 축구인 고 최금석 선생에 대한 추모식을 시작으로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오는 25일까지 12일 동안 초등부와 중등부 120여 개 팀이 열전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초등부에서는 빠른 판단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해 8인제 경기가 도입됩니다. 8대8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끼리 패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술 축구가 항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석배에서도 8대8을 적용하고 올해로 100번째를 맞은 전국 동계체전이 오는 19일 서울과 강원 등에서 시작돼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전북 선수단에서는 빙상과 바이애슬론, 스키 등 7개 종목에 19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부산과 대구광역시에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21년 연속 4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제일 강점인 바이애슬론 종목과 스키 크로스 컨트리 종목에서 이번에도 상위 입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강원과 경기에서 개막한 장애인 동계체전에서는 전북 선수단이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은 종합 8위를 노리며 대회 막바지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순창군이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을 위해 정월 대보름 행사를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리산의 안녕과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가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는 임진왜란 전부터 50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매년 음력 1월 10일 천년기념물 424호 천년송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리산권에 있는 모든 우리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다 평화가 오고 안정되라는 그런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순창군이 구제역과 AI 차단 방역을 위해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자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순창군은 가축 전염병 예방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 함께 농가 예찰, 취약농가 방역, 백신 항체 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완주군이 329억 원을 투입해 92개 아동 청소년 행복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출산 축하용품 지원, 돌봄 플랫폼 구축, 농촌 유학센터 건립, 아동 청소년 사회환경 조사 등입니다. 진안군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초기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 재활 교실과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회상요법, 작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경찰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 원예농협조합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제 오전 전주 원예농협조합장 70살 A씨와 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대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개발 사업자가 사업 착수를 늦출 경우 새만금 개발청장이 관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과 관련한 외국인은 사증 발급 및 체류 기간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돼 속도가 붙은 만큼 국내외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전주와 완주 등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군산 4도, 전주 6도, 남원 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주말인 내일부터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